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지소미아와 도광양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페이스북을 봤더니 원칙과 일관성이 짓밟혔다. 어이없는 결정이다. 그렇게 가지고 맹비판을 하셨던데요. 네.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이해는 하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래요. 잘못된 결정이다. 일본에서 나오는 태도 좀 보십시오. 네.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서 되돌려주는 네. 일본의 교활한 셈법. 예. 한국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그 승리감을 맛보는 어떤 그 오만함. 이런 다 드러나고 있어요. 뭐 일본의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조금 부정적인 모습들이 아주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다 표출되고 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적인 관점 차이가 있어요. 예. 자, 일본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은 네.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 폐기 못한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일본에서. 미국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 못 건드린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 미국의 압박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도? 그게 없었다 그러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뭐 도대체 동원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한미일 안보 협력 또 너 누구 편이냐? 이 삼각 안보 협력에 들어올 거야 말 거야? 네. 이러면 정말 재미없어. 이런 게 어떤 그 한국 정부의 상당히 어떤 외교적이고 정책적인 압력을 넣은 것이지. 당장 말 안 듣는다고 미국이 우리한테 징벌을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런 네. 식의 압박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보신 자료화면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이 오늘 아침이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요번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 굴욕적인 결정이었다는 내용의 이제 그 자료화면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소미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소미아를 우리가 언제 일본과 체결을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다시피 2016년 연말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과 일본 대사가 체결을 했죠. 그때가 어느 때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박근혜 탄핵으로 한참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되었고, 또 그때 미국이 지금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구한말 때 청나라와 일본에 우리 대한제국이 많은 국가적 이익을 침탈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방송 제목 지소미아와 도광양회에서 도광양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덩자오핑이 80년대 초에 빛을 숨기고서 실력을 길리자는 의미의 도광양회를 말했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 지역을 수출국을 찾고서 그 대체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해서 한 만 몇백 종의 이제 품목들이 수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나라가 도광양회를 통해서 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되고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계기로 요번에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이제 창피찬란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님께서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대응을 하고 있었을 때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되었고 또 사드 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이 자유한국당,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자유한국당을 요번에 말살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소미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미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미국이 이 동맹,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을 어떻게 처우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대접하고 있는지를 요번 이제 1년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고, 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제 반미 감정도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과정에서 또 한 번 미국의 파워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이 그 전까지는 글로벌 금융을 잡고 있었죠. IMF라든지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이제 WB뱅크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금융망을 장악을 하고 있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천조국이 아니겠습니까? 천조국. 무슨 말이냐? 미국의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그래서 이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부자인 나라에 2015년에 셰일 가스 오일 혁명을 통해서 미국이 600년을 쓰고도 남을 가스와 오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최대 가스 오일 수출국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금융, 군사력, 에너지, 막강한 힘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미국의 파워를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일본은 어떤 느낌이었느냐? 제가 바라보는 일본은,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이 아니고, 이제 잃어버린 20년, 길게는 이제 30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출산 초고령화로 접어든 일본, 그리고 이제 옛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아베 정부의 조바심,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요번 이제 지소미아 이제 3개월, 1개월 동안 일본을 바라보게 된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 지소미아와 도강양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도강양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방송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